어제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 여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러짐과 동시에 돌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심내혈관 질환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심하면 사망을 이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는다. 실제로 뇌졸중이 완치되는 환자는 단 9%이고 나머지 64%는 반신마비를 가지게 됩니다. 평생 그림자처럼 후유증이 남는 것은 물론 무너져버린 일상은 돌이키기 어렵다는데요. 예고도 없이 찾아와 돌연사를 부르는 혈관 속 지방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는데요. 아빠 괜찮아? 아빠 왜 그래?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진 최중호 씨.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뇌경색. 혈관이 막히면서 뇌 손상까지 왔는데요. 이미 출혈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보시면 이쪽은 뇌실이라는 부분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데 껍데기 쪽으로 올라가는 운동신경 세포가 모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른쪽으로 이렇게 뇌경색이 생기셨기 때문에 좌측에 편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시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시기가 힘들고 항상 보호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2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아빠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 일어나셔 이제. 일어나. 아이고, 어이구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이제 세수하고 식사해. 어이구, 조심하셔.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을 거의 쓸 수 없는 상태. 발을 자꾸 끌지 말고 들으셔야 돼. 2년간 무던히도 재활했건만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이구. 그나마 세수는 혼자 할 수 있다는데요. 아빠가 이제 하세요? 응. 하지만 이내 난관이 왔네요. 비록 남들보다 힘들고 오래 걸려도 기어이 해내고야 맙니다. 하지만 딸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대를 이어 농사를 크게 짓던 최중호 씨. 하루아침에 일도 접어야 했고 집도 병원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딸 역시 하던 일을 제쳐두고 아버지 곁을 지켜야 했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처음에 콩 고르다가 갑자기 앞으로 거의 90도 이상 코꾸라졌을 때 그때만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불편하게 사시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항상 있죠. 엄마도 교통사고 나서 한 1년 6개월을 거의 몸을 못 쓰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빠도 완전히 몸을 못 쓰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그러고 이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긴 투병 생활 끝에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그때라도 홀로 남겨진 아버지를 챙겼다면 어땠을까?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몸이 건강치라고 그게 아파서 그렇게 병원 생활하고 자식들 지금 다 나가 저끼리 사는데 와서 그 관 못하잖아 지금. 항상 미안하지 나 때문에. 함께 생활한 지 2년째 부녀에게 규칙이 생겼습니다. 딸이 식사를 준비할 때 아버진 재활 훈련을 한다.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 감각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서툴지만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게 아주 하긴 해도 억지로 하니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나도 동안 사람들이 있는데 뭘 어떻게 보면.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후유증 극복은 참 더디기만 합니다. 이제 겨우 한 손으로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먹는 약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딸이 일일이 뜯어서 약을 모아줘야만 합니다. 게다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삼키는 게 잘 안 되니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아빠 이제 산책 나갈까? 응. 식사 후에는 부녀가 함께 산책을 나가는데요. 대문을 나서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일과 중 하나입니다. 골목이며 계단이며 딸이 난간을 만들어놨기에 가능한 일. 두 사람은 오늘도 두 손 꼭 잡고 장애물 하나하나를 넘고 있습니다. 항상 미안하지 나 때문에. 그게 내가 많이 항상 걸리고 아주 생각 안 나는 날이 없지 뭐. 만날 머리에 그 생각이 머리에. 그래 불쌍하고 안 됐지 뭐.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아요, 저희는.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고 이 상태로 가정에서 둘이 이렇게 그냥 즐겁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고 싶어요. 정말 두 분의 바람대로 비록 건강은 잃었지만 행복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 김시한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혹시 살면서 나 혈관이 아프다 하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혈관이 아프다는 절대 못 느낄 거예요. 그렇죠. 네. 혈관에는 통증 감각을 거의 못 느껴요. 네, 그래서 혈관이 뭐 막혔다거나 상처가 났을 때 70% 이상 고장이 나도 별로 증상이 없고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나 좀 이상한데 했을 때에는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죠. 만약에 뇌혈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1분에 뭐 대략 한 20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혈관 질환에는 유명한 별명이 있어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 오, 공포스러워. 공포입니다, 공포. 혈관 질환은 예방이 답이다. 알면서도 지키기 힘든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 두 사람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혈관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데요. 병원 갔더니 뇌가 쪼그라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랬었는데 걸음을 걸으면 숨도 차고요. 이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고혈압을 앓으셨어요. 가족력이 있어요.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가셔가지고 한 6개월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혈관 질환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대사질환에 심지어 뇌 위축증 증상까지. 우리 나이에는 하나씩 갖고 있는 질환인데.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증상 같은 게 평상시 좀 있으신 게 있나요?
처음에는 막 어지럽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약을 먹는 중이기 때문에 손발이 엄청 차고 시려워서 양말을 저녁이면 신고 잤었걸요. 네네. 다들 비슷하시죠?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확인만 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꼭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동맥 검사라고 해서요. 이제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의 한 80%는 이 경동맥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또는 경동맥에 찌꺼기가 끼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죠. 근데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혈관 상태뿐 아니라 혈액의 흐름이나 속도까지 알 수 있는 검사. 보통은 0.4에서 0.6인데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조금씩은 더 두꺼워져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0.1cm를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조예순 씨 검사 결과 정상 범위보다 0.5mm나 초과입니다. 허유숙 씨의 경우 정상보다 0.6mm나 두꺼운 상태인데요. 두 사람 모두 현재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두꺼워진 혈관벽인데요.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감소하여 혈관이 늘어지고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 내부가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게 됩니다. 혈관벽이 0.1mm 두꺼워질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25%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혈액 검사도 진행해 봤습니다. 혈액 속의 나쁜 지방인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본 결과 역시나 좋지 않네요. 이러면 위험한 건가요? 혈액 속의 지질 성분이 증가하게 되면 뇌에 영향을 미쳐 뇌졸중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동맥경화증, 말초혈관 질환, 췌장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심하게는 만성 코판병이라든지 발기부전 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혈관 속에 지방이 많을 경우 심내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다는데요. 실제 성인 남녀 569만 명을 대상으로 혈중 지질과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의 발병 위험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군보다 심근경색 발병률은 약 2.5배가량 증가하고 뇌졸중의 발병률은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 이상지질 혈증 환자는 2배 정도 증가했고 현재 30대 이상 성인의 50%가 이상지질 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위태로운 두 사람. 도대체 이들의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녀들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예순 씨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청계천 운동꾼으로 유명하다는데요. 아유, 68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해지려고. 매일 이렇게 2시간씩 운동을 한답니다. 들어오세요. 집에서도 운동을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검사를 하니까 하도 어지러워서. 그래서 이제 가서 하니까 내가 노화로다가 쪼그라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땀 흘리는 운동을 땀이 옷이 푹 젖도록 20-30분을 해야 이 치매도 안 걸린다고. 그래서 먹을거리에도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기름을 짜가 김치 냉장고에. 뭔가 특별한 걸 꺼내는데요.
특별히 바뀐 건 바로 이것. 그 다 나물이고 뭐 그냥 들기름으로만 해. 들기름이요? 예, 이 들기름으로만. 그러니까 들기름을 그냥 많이 짜다가 예, 혼자 살아도 그냥 들기름을 많이 먹어요.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이 챙겨줬답니다. 친정에 오빠가 농사 지시니까 오빠네서 이렇게 짜서 주세요.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 번 꼭 먹는 생선도 이 들기름으로 구워 먹고요. 두부도 부쳐 먹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또 뭘 하는데 들기름을? 달걀말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벌써 이만큼 드셨어요? 전 들기름 아까워서 잘 못 먹는데. 이 정도면은 그 완벽한 건강식, 들기름 건강식 아니에요? 들기름 좋죠. 불포화 지방산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기름은 종류에 따라서 발연점이 달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발연점. 기름을 가열해서 연기가 날 당시의 온도가 바로 발연점인데요. 들기름은 162.9도씨. 올리브유는 180.2도씨. 콩기름은 218도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놀레오는 234도씨입니다. 들기름 발연점이 그렇게 낮아요? 네, 조혜순 씨가 자주 사용한 들기름의 경우 발연점이 160도씨로 낮아서 쉽게 산패가 될 수 있고요. 산패된 들기름은 알데하이드, 또 유리지방산, 과산화물 등의 유해 성분으로 변하게 되어서 오히려 체내에 발암물질로 쌓이게 됩니다. 그럼 들기름으로 두부를 부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혜순 씨가 했던 것처럼 들기름에 두부를 붙여보니 먹기 좋을 만큼 노릇노릇해졌을 때 들기름 온도가 무려 220도씨를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저 연기 봐. 그럼 들기름은 어떻게 먹어야 해요? 조혜순 씨의 식단을 예로 들어보면요, 두부나 계란 등의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콩기름이나 포도씨유 같은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적정량 활용을 해서 불을 끈 뒤에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둘러주면 들기름도 차갑지 않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허유숙 씨를 만나볼까요? 장을 보고 계시네요. 허유숙 씨는. 싸기도 오네 500원. 예. 채소가 건강에 좋잖아요. 진짜 좋은 채소를 먹어야만이 우리 건강해지죠. 그래서 채소 고를 때는 아주 좋은 거 고르니라고 제가 꼼꼼히 보고 있어요. 뿌리가 싱싱해서 이 시금치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금치를 해야지. 건강을 위해 채소 위주의 식단을 꾸리고 있다는 허유숙 씨. 혈관 건강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런 식단이 아니었다는데요. 피자며 만두, 빵 그런 거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먹다 보니까 이렇게 병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채소로 완전히 바꿨어요. 참기름이 들어가 여기에. 참기름에. 네, 네. 어느덧 고혈압을 진단받은 지 8년.
나름 공부해서 적절한 기름을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라는데요. 튀김 같은 거, 뭐 전 같은 거 부칠 때는 그냥 일반 콩기름으로 쓰고 있어요. 조혜순 씨와 달리 들기름은 살짝 데우는 용으로만 활용합니다. 나름의 내공으로 그녀만의 건강식을 완성했는데요. 기름도 적절히, 3대 영양소도 골고루. 사실 우리 어머님들 혼자 먹을 때 잘 안 차려 먹습니다. 저 정도면 만점 아닌가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속이 아주 가벼워요. 이렇게 먹고 나면은. 간식도 나름 건강식으로 골랐습니다. 나쁜 기름으로 튀겨진 과자, 인스턴트 음식들 대신 집에서 직접 만든 김 부각인데요. 과자는 몸에 좋지 않잖아요. 당분도 있고. 근데 이 김 부각은 먹으면은 이 김이 해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몸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습관이 되고 좋아요. 제 간식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된 건강식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허희숙 씨 식단을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끼 식사량 모두 갈아서 지방을 분리해서 그 성분과 양을 비교해본 결과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은 1대 4 이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유숙 씨의 식단은 1대 8.5로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완벽히 깨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팽이버섯전을 만들 때 사용한 해바라기 위에 오메가 지방산의 비율이 1대 71, 또 김자방, 김부각 등에 사용된 옥수수유와 콩기름이 각각 1대 57, 또 8대 54임을 지각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많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은 1이 1g 정도로 식약처 권장량의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오메가6에 비해서 오메가3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3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의 움직임을 빠르게 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럼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겠죠. 그 반면 오메가6는 세포의 움직임을 억제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은 수축되고 대사는 낮아져서 당뇨나 비만이 유발될 수 있고요. 염증 물질이 많아져서 암이나 심장질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아 보령을 찾았습니다. 자신만의 비결로 혈관 건강을 호전시켰다는 김정호 씨. 아유 이쁘기도 하다. 아유 세상에. 이게 거름이 많으면 수확은 많이 하지만 맛이 없어. 어머, 이 봄나물은 뭔가요? 이거 명이나물이요. 이게 산마늘이죠, 일명. 네. 산마늘. 산에 나는 마늘. 그치. 그래서 이게 울릉도에서만 옛날에 났는데 요새는 새살이 좋다 보니까 여기 보령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제가 그 12년도에 아파서 귀농을 했어요. 땅을 사서.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 살라고 왔는데 일이 더 많은 걸 왔어. 응? 이제 올라오네 이거. 부부는 요즘 봄나물 캐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네요. 아까 속에서 나오냐고 애썼다.
이제 여기서 뚫고 나오는 거야, 속에 있던 게 이렇게. 착하잖아. 나 먹으라고 이렇게 탁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보령이 살기가 의외로 좋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눈개숙마예요. 이거 두릅보다도 더 맛있어요. 두릅 이거 맛 아시면 두릅 안 먹어요. 이게 울릉도에서 삼나물이라고 한대요. 세 가지 맛이 난다고. 인삼 맛도 나고 또 고기 맛이 나고 글쎄 또 한 가지 맛인데 뭔지 잘 모르겠네. 이게 무슨 맛이 나죠? 인삼, 두릅, 소고기 세 가지 맛이 나는 봄나물 눈개숙마. 네. 냉이에 눈개 승마까지 이렇게 산나물 많이 키워 어디에 쓰시려고요? 우리 아저씨 건강 때문에 다 무농약으로 하고 있어요. 일은 내가 하고. 아,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시술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그때 이 땅 사고 왔다 갔다 할 때요. 갖고 그냥 가슴이 아프고 등 가지고 아프고 그래갖고 우리 마누라 장롱면허를 여기 왔다 가면서 그 목숨 걸고 맺겠잖아. 하도 죽겠어서. 어때? 칠순의 나이에도 농사일이 거뜬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그 10년 전만 해도 부부에겐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건강이라면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는 정호 씨.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40대부터 높았던 혈압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원래 주택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눈이 둘로 보였어요. 눈이 2개로 보였다고. 원인은 그거였어요. 사물이 2개로 보였어요. 이게 뜨면. 근데 예. 하나 가리면은 하나로 보이는데 아무거나 하나 가리면. 근데 그게 시작이 됐는데 모든 게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병이. 그게 먼저 와서 이거는 뇌에 12개 신경이 있는데 5번, 6번 신경이 마비가 됐대. 멈췄대요. 갑자기 멈췄대요. 그래갖고 눈이 안 보이는데 그다음 이제 그때 협심증이 또 온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또 입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구안화사가 왔어요. 3가지 병이 한 해에 다 왔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그가 혈관 건강을 호전시킨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 오늘 요번에 장담 거 구경할래요? 한번 보지 뭐. 네, 여기 한번 어떤가? 봐요. 여기 내가 고추 같은 거 넣었거든요. 근데 내가 북어 대가리하고 북어 대가리도 3개 넣고 배추도 넣고 버섯 따가지고 맛있겠네. 버섯도 넣었어요. 아, 이거 맛있네 벌써. 벌써 맛있어요? 응. 여기 된장도 여기 있는데 와, 이 집 된장 제대로네요. 이거 하나 먹어보면 되겠다, 야. 이거 쌈 싸서 명이하고 싸서 한번 먹어요. 맛이 어때요? 이 맛을 누가 알아? 먹는 사람 빨리 알지. 그렇겠지. 이거 씻지도 않고 먹은 거 아니야. 네. 농약 안 치니까 그냥. 아이고 뭐라. 아이고. 색깔이 아주 기가 막히다. 아, 식초가 진짜 색깔이 예쁘다. 아주 향이 좋잖아. 이게 작년보다 맛이 향이 더 깊어진 것 같아. 그럼요. 아까 식초는 묵을수록 저기 약이 된대잖아요. 아이고, 색깔 봐. 어때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아, 좋아. 좋아요? 그 마음이 뭐 착잡하죠. 그래도 원체 건강했으니까 산에도 뛰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내려올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 60을 못 넘기셨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싶은 것도 있고 그렇죠. 요즘에는 음식으로 식단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건강하니까 음식으로 잘 챙기는 것 같아요. 맛있는 나물 데쳐왔어요. 맛있게 비빔밥 해 먹읍시다. 아이고, 맛있겠네. 예. 아이, 이거 이거 오늘 뭐 옛날 나라 임금 부럽지 않네. 봄나무순. 아유, 골고루 섞였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야, 그 정도 먹어. 눈개숙 많고
냉이 넣고 엄나무순도 넣고 명이도 넣고 처음 수확한 거로 먹어보니까 맛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뭐 눈으로만 봐도 맛있는데 뭐. 그렇지. 눈으로 한번 먹고 이렇게 그냥 아이고 저 우리 소나무 좋은 거 집 옆에서 이렇게 공기 마시면서 다 비볐어요? 이걸 넣으셔야지. 그거 넣어야 돼? 예. 아이고. 비빔밥의 감칠맛을 위해선 참기름이 필수인데요. 근데 참기름보다 맑아 보이네요. 대체 정체가 뭐죠? 먹어볼까? 네. 한번 먹어봅시다. 아, 이거 RTG 오메가3인데 혈관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거 챙겨주고 있어요. RTG 오메가3라. 그냥 오메가3는 알겠는데. 오메가3는 중성지방이 합성되는 걸 막고 혈관 속의 묵은 기름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오메가3 중에서 RTG 오메가3는 1세대와 2세대의 장점을 모아서 불포화 지방산의 순도를 높이고 체내 흡수율을 높인 형태입니다. 이상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RTG 오메가3 1.7g을 6개월 동안 섭취를 시켰어요. 그 결과 2형 오메가3 섭취군은 혈중 중성지방이 9.4% 감소한 반면에 RTG 오메가3 섭취군은 18.7%로 무려 2배 더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부의 혈관 건강 노하우가 담긴 한상 차림이네요. 바로 옆 바다에서 건져 올린 백합탕까지. 상차림 한번 훌륭합니다. 귀농 후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크게 변한 건 식습관입니다. 협심증을 앓기 전엔 밥상에서 고기가 빠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산나물의 향긋한 매력에 흠뻑 빠졌답니다. 더 맛있냐? 뱃살 많이 빠졌네.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아. 허리 사이즈 좀 나지. 저기 벨트도 한 이만큼 줄였잖아. 아, 이것도 뭐, 날씬했어. 옛날엔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많이 날씬했어. 많이 날씬해졌네. 일어난 김에 혈압 한번 재볼까? 해라? 과거 고혈압을 앓았던 만큼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115에 74네. 정상이야. 관리 잘했네. 아이고 수고했네. 요새 열심히 하잖아. 아이고. 마침 달래도 아유 필라 그래. 지금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좋을 때 안에 향도. 때가 됐잖아. 그런 것 같으네. 아이, 우리 동네도 멋있네, 여기서 보니까. 그 물병을 왜 2개씩이나 챙기라 그랬어? 아, 그거는 그 당신한테 그 좋은 유산소 운동 가르쳐 주려고. 무슨 유산소 운동을? 아니 좀 따라 해봐. 이따 내가 좋게 가르쳐 줄게. 오래 산대. 모처럼 함께 나온 산책에 정호 씨가 부인 운동시키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나 봅니다. 8, 9. 무릎에 힘을 빼고 허리와 다리가 일자로 돼야 되는 거. 그리고 그냥 9. 이야, 잘하네. 뭐 쉽잖아. 이거 뭐. 아우 힘들어. 다음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물병 여기다 내려놔. 이건 더 쉬워. 팔을 이렇게 펴봐. 이렇게 펴서 손목을 이렇게 해서 뒤로, 목은 뒤로 제끼면서 이렇게 위로 올려 앉아.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리면서 하나, 둘. 그가 자주 하는 혈관 펌핑 운동.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고생했어. 아이고. 두 분 데이트 즐기시나 봐요. 다정도 하셔라. 셀카 한번 찍을까? 아이고, 가만히 있어. 이거.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좋네. 어이, 좋았어. 하나, 둘, 셋. 이제 운동도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챙겨 먹자. 혈관 건강을 위해 RTG 오메가3를 매일 챙겨 먹는다는데요.
실제로 생선에서 추출한 천연 오메가3와 RTG 오메가3의 생체 이용률을 확인해 봤더니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보다 무려 114%나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에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의미하는 돼지 기름을 각각 넣습니다. 이후 각각 식용유와 오메가3 기름을 넣고 상태를 확인해 보면 RTG 오메가3 기름을 넣은 쪽은 물과 돼지 기름 모두 섞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RTG 오메가3 기름이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 속에 기름을 녹이는 친유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율은 높이고 혈액 내 중성 지방을 더 잘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RTG 오메가3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오메가3 추출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초임계 방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열을 가해서 추출하는 분자 증류 방식입니다. 그런데 분자 증류 추출법은요, 영양소가 파괴되고 또 기름의 특성상 빠른 산패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0도 이하 낮은 온도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초임계 방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참치를 180도에서 5분 또 10분간 가열했을 때 오메가3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180도에서 10분간 가열한 참치는 생참치와 비교했을 때 EPA는 약 70%, 또 DHA는 약 85%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린다는 수산시장을 찾은 부부. 이거 자반은 얼마예요? 이 고등어는 이거는 얼마예요? 자반은? 참치 같은 건 없어요? 예, 요새가 조금이라 없어요. 아, 조금이나 참치는 없구나. 혈관 건강이 좋아가지고 그냥 생선을 요새 주로 먹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 고등어 구워서 먹을까? 아니면 자반 지져서 먹을까? 씻어서 먹는 게 편치 뭐. 지져서 먹을까? 아,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자반 지져가지고. 이거 사장님 가재미예요? 도다리죠? 봄도다리? 바닷가 근처로 귀농한 덕분에 싱싱한 생선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봄도다리 샀고, 요거는 박대. 아니지,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요거는 오메가3 많은 고등어. 박대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요거서 한 요거 일주일에 다 먹을걸요? 생선 안 떨어지게 하고 먹어요. 오늘 잡아 올린 생선에 밭에서 갓 따온 냉이, 혈관 건강 돕는 오메가3를 충분히 챙겨 먹기 위해 냉이 된장국에도 생선을 넣습니다. 메인 메뉴는 자반고등어. 아니 왜 고등어를 그렇게 정성 들여 만져? 고등어 굽는 비법이 따로 있지. 우리는 바로 이 종이 호일로 고등어를 싸서 구울 거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종이 호일로 싸서. 종이 포일에 고등어를 감싸는 게 혈관 건강 비법이라고요? 혹시 찌려는 걸까요? 어머, 그냥 굽네요. 기름 없이 잘 구워지려나? 그럼요. 이렇게 잘 구워지는데 신기하죠? 한번 보실래요? 자, 이야, 그것도 희한하네. 기름 없어도 잘 구워져요. 이렇게. 실제는 까봐야 알겠죠? 어머나, 생선 기름만으로도 촉촉하게 잘 구워졌네요. 뭘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 당신이 잡채 좋아해가지고
기름기를 쏙 뺀 물 잡채라는 걸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기름에다 이렇게 볶고 지지고 하는 잡채를 했잖아요. 그렇지. 지금 이제는 기름기 없는 물 잡채를 해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내공이 장난 아니시다. 기름 없이 생선을 굽더니 이제는 기름 없이 잡채를 만든다고요? 오메가6의 과잉 섭취를 막기 위해 조리 과정에서 식물성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네요. 기름 없이도 잡채 비주얼 끝내줍니다. 자주 먹는 메뉴의 조리법을 달리하여 혈관을 살리는 밥상으로 탈바꿈시켰네요. 먹자. 아이고 맛있겠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 부족은 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만큼 특별히 오메가3 보충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주세요. 기름을 하나도 안 넣고 한 잡채니까는 오메가3 이게 윤기나게 넣었는데 맛이 어떤가 잘 보세요. 이거 많이 먹어도 괜찮겠네? 그럼요. 맛있죠? 물잡채인데. 그 물기도 없어졌어, 부어서. 부부가 RTG 오메가3를 특히 챙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고중성 지방혈증인 성인 남녀 42명에게 8주간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 지방 수치가 48%나 감소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는 30%, 그리고 염증 수치는 87%나 감소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30에서 55세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오메가3를 월 5회 섭취한 그룹이 월 1회 섭취한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58%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오메가3와 또 심혈관 위험에 대한 임상 연구를 분석한 결과 오메가3 섭취는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을 36%나 감소시켰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혈관 건강을 회복하며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데요. 전에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먹었거든요. 그냥 나 좋은 대로 먹었는데 건강 식단을 챙기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협심증으로 일상을 잃을 뻔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김정호 씨. 이제 아프지 않고 뭐 행복하게 사는 거죠. 예. 우리 이제 뭐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웃으면서 아끼면서 살자고. 알았어요. 사랑해. 어? 잘못된 식습관으로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던 그녀들. 김정호 씨의 심혈관 질환 호전 노하우로 2주간 건강을 되찾기 노력 중인데요. 예,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러세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저 운동하고 있었어요. 뭐 밑으로 허리로 굽으면서 오히려 올리고 막 저기도. 그러니까 허리도 펴지는 것 같고 이 등도 펴지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운동하니까요. 꾸준히 노력 중인 걸 기록으로 남겨주셨네요. 네. 우리 와서 먹어. 응? 여기 봐. 맛있어. 조혜순 씨도 운동 삼매경입니다. 벌써 봄이라 이쁘게 싹이 폈어요. 오늘의 목표는 1시간 걷기, 1시간 땀 흘리기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까지 동시에 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아들들아, 엄마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진다. 오메가3와 6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도 보충 중입니다.
식약처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하루 500에서 2000mg 정도입니다. 단 어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각오 또한 남다릅니다. 엄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 좀 해봐요.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2주 후 다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가 어때요? 모두 혈관에 적신호가 켜졌었는데요. 다행히 두 분 모두 혈관 속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었습니다. 와, 노력하면 되네요. 저희 이 프로 계속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늘 명심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맛있나? 새가 울고 좋을 때 안에 향긋. 채널 A